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서 닷새째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진자가 1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흘째 1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칫 확산세가 커질 경우 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내일 고3 등교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죠.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고요. 코로나19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등교를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등교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데요. 아무쪼록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 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꾸준하게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가지 의미 있는 발표도 있었고요.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5.18 기념식 모처럼 여야가 하나가 된 훈훈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눈길 가는 사람이 바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였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요. 또 광주도 좀 환영을 해줬고 이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진상규명 좀 철저히 해서 피해자들, 유족들 그 한과 응어리를 좀 풀어주고 국민이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희생자와의 간담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통합당에서 했는데 이 유가족들도 이제 이 섭섭하고 서러웠던 부분들을 눈물 섞어서 호소했고요.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또 손을 맞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앞으로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까지도 넣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나간 그 12.12 군부 쿠데타나 50의 이제 암울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대 독재 구도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수든 진보든 모두 다 이 민주주의의 초석,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 일찌감치 입장문을 낸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초석을 다지게 한 씨앗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이 시초 요 룰만 지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뭐 별 쓸데없는 뭐 막말 망언 논란은 없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정말 박수 보내주고 싶고요. 여당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화끈하게 좀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18 하면 또 우리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숭고한 그런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5.18이 좀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이제 내일 열리게 되는데 내일이죠. 이 얘기는 네네. 이 이슈를 좀 마지막에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고 네네네. 요즘 하도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이 시끄러워서 오늘 좀 종합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매일 하나씩 의혹이 터져 나오고 맞아요. 있고 사실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반대편에선 정말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보는 그런 시선도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예. 뭐 어제 이제 5.18 문제는 역사에 대한 정리고요. 예. 윤미향 당선인 문제는 이제 현재 벌어져 있는 문제인데 통합당은 오늘 입장을 정했죠. 국정조사 추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안 한다는 네. 얘기도 네네 그렇게 들리던데요.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전략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안 한다 하면 이 우선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22일까지 행정안전부가 모든 회계 자료를 그럼 소명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행안부에 감사가 먼저 있게 됩니다. 네.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제 워낙 20대 말 21대 초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명분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통합당도 판단한 것 같고 예. 어쩌면 이 사안이 길어진다면 21대로 갈 수도 있는데 21대 초반에는 또 원구성 문제 때문에 오늘 여야가 주고받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좀 이 카드를 주머니로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뭐 이 국회의장이 박병석 이제 의장이 등장할 것이냐. 여기 또 이제 대항마로 이제 김진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 아침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요. 예. 또 이 변재일 오선 의원이 뭐 아주 이제 나는 그 선당후사 정신으로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김상희 의원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보면 표결을 하는 거예요. 이 상임위 별로 예. 또 국회의장도. 근데 관례로 보면은 표결을 하면 참 이게 쌀쌀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야 합의로 원구성이 됐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지 예. 이게 표결 처리했다는 건 이게 법적으로는 표결이 맞는데 표결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통합당이 상임위를 가져갈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의석 자체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한 몇 개 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나눠 갖는 것에 비해서 훨씬 불이익이 큽니다. 지금 상임위가 18개인가요? 그렇죠. 예, 부처별로 18개죠. 예, 네. 지금 뭐 민주당, 통합당 뭐 11대 7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니면 11대 7 정도가 되는데 예. 12대 6, 11대 7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양보할 것이냐 하고 숫자는 뭐 의석 비례 배분으로 가서 그 정도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상임위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을 두고 싸우는 게 법사위인데 예. 법사위가 지금 자구심사 때문에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되는데 이 법사위의 이 독점 권한을 풀자.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의 법률가가 적었고 또 국회의원들도 정말 입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인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룰이 생긴 건데 지금은 웬만한 이 소관 상임위는 다 알아서 이 법률적 구조를 다 잘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의원들이 아니라 법률을 전공한 보좌관, 또 이 각 정당별 전문위원
또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뭐 이제 자문단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굳이 법사위가 이렇게 병목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럼 법사위 권한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뭐 여야가 조금 이제 풀 수 있을 거고. 근데 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법사위의 권한은 유지될 것 같고 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예. 그럼 법사위를 만약에 민주당이 가지고 오게 되면 대신 무엇을 줄 거냐? 우선 뭐 운영위는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가 그래요? 이제 청와대 살림을 관장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국정원 담당하는 정보위라든가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토교통위, 네. 이 인기가 좋은 곳이 또 이제 산업중소벤처기업부 그 관장하는 이제 산업위. 그리고 이제 인기가 없었던 곳이 환노위예요. 환노위가 인기가 없어요. 예결위도 예결특위가 강하죠. 예.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위도 사실상 이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위상이 높아졌고 예.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청으로 승격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엔 조금 힘과 예산이 실릴 것 같고 그렇겠네요. 중간에서 인기가 있는데 조금 후순위인 게 이제 문체위 같은 쪽이에요. 예. 이 기싸움이 이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발동하면요. 예. 지금 통합당이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많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윤미향 얘기를 좀 네네. 넘어가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간단 정리를 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딱 두 개인데요. 예. 윤미향 대표가 아니었으면 정대협 역사 30년은 불가능했다. 예. 그만큼 강력하게 이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년이면은 거의 반평생을 바쳐서 이 사회 활동을 했다. 위안부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정대협 입장에선 이것은 일본군 성노예다. 그렇죠. 라고 예. 규정하는 게 역사적으로 옳은 판단이고요. 예. 반대쪽에서는 그래서 문제였다. 윤미향 1인 체제라서 문제였던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단체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자가 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함부로 이제 예산 관리 같은 것을 임의로 행사한 점이 없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어디까지가 불법이 존재했고 또 어디까지가 이 부적절한 부도덕성이 존재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보적 사회활동이라는 게 도덕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예. 또 어디까지는 이게 그러면 윤 대표의 독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이고 그럼 앞으로 이 정대협과 지금 정의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적지 않은 규모예요. 예. 연간 예산도 수십억씩 쓰고 있는데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 그런 NGO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아동 구호 단체라든가 국제 구호 NGO들은 많이 있는데 규모 있는 예. 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픔을 나름 겪으면서 2008년에는 아마 환경연합이 유사한 문제에 한번 봉착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1인 체제로 이제 그 대표가 다 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른 바가 있고 이때 정대협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회 활동에만 몰두하던 시민운동가의 무지 탓이냐 아니면은 욕심 탓이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의혹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회계가 부실했다.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네네네. 근데 정도인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 더 추가되는데 오늘 많이 보도된 것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당신 아파트 산 거 무슨 돈으로 샀느냐. 처음에 아파트 살던 아파트 팔아서 샀다 그랬다가 다시 적금 깨서 네네. 샀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는 옛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산 거다. 이게 가격이 이제 한 2억 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게 왜냐하면은 곽상도 의원이 이제 그럼 또 재차 질문을 한 게 자, 2012년에 아파트를 샀고 2013년에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그 돈이 나중에 판 돈으로 어떻게 먼저 지불할 수 있단 말이냐. 외상으로 샀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적금 세계를 해제하고 가족들에게 꾼 돈으로 먼저 대금을 치렀고 나중에 아파트가 팔린 후에 그 돈으로 해결했다. 갚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이 윤미향 전 대표입니다.
예. 정 의원 입장에선 전 이사장입니다. 예. 지금은 이나영 이사장인데 이나영 이사장은 이제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예요. 예. 새로 이제 이사장을 맡았는데 그동안 이제 이나영 이사장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했는데 자 전현직 두 이사장이 이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일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예. 내일 여러 가지 이제 사과할 것도 사과하고 예. 또 이제 뭐 부실하고 미비했던 점은 사과할 것 같고요. 또 할머니들이 지금 이제 많이 화가 나신 분들이 계세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예. 이분들의 이제에게도 아마 머리를 숙일 텐데 예. 문제는 이제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부분 이건 이제 위법이나 뭐 착복이나 횡령이 아니고 유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단순한 실수였다. 이런 대목이 일부 있을 거예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건 마지막에 사퇴냐 아니냐거든요. 아 지금 봐서는 뭐 끝까지 사퇴는 안 한다고 안 한다는 입장이죠.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는 없다. 예. 그럴 정도의 잘못을 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이 주목되는데 문제는 이 소속당인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퇴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안 나가면. 그럼 이게 또 제2의 양정숙 당선인 사퇴가 된단 말이죠. 그러네요. 아 근데요 여기서요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비례의원이잖아요. 이제 당선됐잖아요. 네. 당에서 제명을 하면은 의석을 그냥 민주당이 승계하고 만약에 자진 사퇴하면 그냥 공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서 당선인 자격을 내려놓으면 그 비례대표 자리를 그 후순위의 후보가 채우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당이 제명을 해버리면 무소속 의원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무소속이 늘어나는군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 180석을 총선된 달성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요.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합당이 됐고요. 그 180석이어야 되는데 이 윤정숙 당선인 제명해서 179석. 그런데 윤정숙 당선인은 무소속 당선인입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2명은 이제 용해인 이 당선인과 그리고 조정훈 당선인은 원외 진보 정당에서 합류했었죠. 자신의 당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해서 제명을 했는데 이건 뭐 징계 제명이 아니라 돌려보내기 위한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됐다가 용해인 대표는 기본소득당으로 조정훈 대표는 이제 시대전환당으로 이제 가서 거기는 1석 의석을 가진 소수정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빠져서 177석이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을 만약에 민주당이 제명하면 윤미향 당선인은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석이 하나 줄어서 176석이 되겠죠. 민주당이. 그런데 만약에 사퇴를 하면 그 자리를 후순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람을 바꿔서 의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려고 안 하죠 보통. 이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은 법적 도덕적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조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위원장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 알진 않지만 대체로의 흐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 시각을 깔았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그동안은 감싸는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대놓고 감싸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요. 내일 기자회견 이후의 여론과 언론 보도를 좀 바라봐야 할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 30년 정의연의 그 활동 전체를 이번 일로 매도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또 뭐 진영 논리로 뭐 부풀리기나 억측도 안 되겠지만 또 그 반대로 너무 감싸기만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합리적인 의혹을 덮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이 정말 피식민지의 극악무도한 만행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존재했었고 사죄를 받아야 하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려나가면서 정 의원을 더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또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시스템적인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시민사회단체가 뭐 회계 처리를 그동안 좀 느슨하게 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준을 좀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맞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던 게 그 이용수 할머니 그 본인이 네. 정의연과 윤미향을 비판한 이런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서로 힘이 돼주고 가족보다 더 의지할 그 정의연을 비판한다. 여기 자꾸 저는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이 문제 핵심이 여기 있다. 본질이 여기 있다. 저는 조금 이해되는 게 92세 되셨으니까 예. 김복동 할머니도 먼저 가셨죠. 처음에 91년에 처음 이 위안부 문제를 공론한 건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예. 돌아가셨고 함께하던 많은 할머니들이 가시잖아요. 예. 아마 이용수 할머니도 3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윤미향 대표에게 애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처음에 예. 저는 국회로 가지 마라, 돌아와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한 게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네. 함께 하면서 책임져라는데 국회 가서 이 위안부 관련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할머니 입장은 30년을 지금 이제 정말 동고동락했는데 더 큰 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생에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지나간 30년처럼 이 할머니의 불만은, 문제 제기는, 의혹은 해소하면서 예. 함께 가자는 애증이 아닐까. 저는 할머니의 감정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네. 이 5.18 진실도 빨리 밝혀져야 되겠고, 이 윤미향 정의연의 이 진실도 하루빨리 좀 밝혀져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17년에 큰 우려를 낳았던 안동댐 외가리 떼죽음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폐사의 원인이 중금속이 아니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동강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죠.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동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수동입니다. 예, 이 안동댐 상류 외가리 번식지에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게 네. 낙동강 오염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후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팀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죠. 그래서 외가리 네. 폐사 원인을 밝히게 됐는데, 자, 그 결과가 지난 1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결과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나왔는지? 뭐 사실 결과는 지난 연말에 나왔었고요. 예. 그 해당 연구 책임 연구자가 뭐 AI 방역 때문에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예. 일단 뭐 단적으로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 지금 그 원인 조사를 병리학적으로나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쭉 검사를 했는데 예. 원인은 밝혀진 게 없고요. 총 11개 폐사체를 가지고 이제 안동댐에 폐사체 7개, 예. 타 지역에 폐사체 4개 가지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병리 검사를 했었는데 예. 뭐 심장이나 간, 폐, 장, 비장 이런 데 정상 소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병원체 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특히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가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나온 것이 중금속 검사에서 수은이 미량 검출됐는데 예. 타 지역에서 0.28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됐고 그램당. 예. 그리고 안동댐에서 0.63이 약 2.3배 정도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안동댐에서 그러니까 타 지역 비교한 수치가 중금속 네, 2.3배 높게 나타난 거군요. 네. 근데 이 수은이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이게 외가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연구팀은? 그 당시 그 교수님이 예. 그 외국의 논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도 이 폐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다. 단지 그 논문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자연 폐사라고 결론 짓기에도 폐사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좀 그렇고요. 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점이 그 굉장히 의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죽었는지 병리학적인 중금속이나 뭐 병리학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서식지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식지 연구를 한 보고서에서는 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외가리가 폐사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일반적인 외가리 서식지 폐사율이 한 40% 정도. 예. 그런데 안동댐 외가리 폐사율은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훨씬 높네요. 안동댐이. 예, 그래서 이게 배가 넘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서식지 경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남는데 그걸 연구한 그 담당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개운하지가 않군요. 결과 발표한 그렇죠. 게. 이걸 뭐 사건으로 보면은 이게 미제 사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안동댐에 중금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연구 그래서 발표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고. 예. 자, 일단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영풍그룹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번 외과리 폐사 원인이 중금속이 아니라는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영풍에게 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뭐 전혀 그렇지를 않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안동댐과 낙동강의 카드뮴이 꾸준히 석포 재련소에서 이렇게 유출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중금속들이 뭐 안동댐이나 낙동강 수질 오염과 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영풍 재련소의 면죄부라는 것은 뭐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제였죠? 도청 앞에서 이철우 지사 규탄 집회를 여셨는데 이거 뭐 영풍 관련 내용이었습니까? 예, 뭐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 한 게 아니고 영풍 재련소 환경 피해 문제 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풍 대책위원회에서 했군요. 예. 그 봉화에서부터 부산까지 한 6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어제 이철우 지사 규탄 집회를 했는데요. 이게 뭐 경상북도에서는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을 1년이 지나도록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처분을 안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주장이 지금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처분을 하긴 하는데 그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28일 언론사의 이코노 뉴스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철우 지사께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워딩이 뭐냐면은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벌써 이 영풍 석포 재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을 안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철우 지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고 2월 14일 날 이철우 지사 직무유기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철우 지사가 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자원입니까? 우리 1,3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경북뿐만 아니라 저 밑에까지도 1,300만 명의 대구,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경남 쪽까지 1,300만 명. 그렇죠. 이 강물을 쓰고 있죠. 예. 자, 이런데 지금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모두 영풍재련소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지 않나. 서로 다른 부분이 뭔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작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한 것은 2018년에 2주 조업정지 처분한 것에 중복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에 4개월 처분을 내린 건데 환경부에서는 이게 재련소 내에 불법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경상북도에서는 이게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재련소 내에서 한 방울 물도 나가지 않았다. 이제 이 주장이 어디 주장이냐면은 재련소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을 불법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관리 감독 관청에서 이 재련소 측의 이야기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법적인 맞다. 또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이렇게 법제처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법제처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제 법제처에서 다만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다가 지금 신청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영풍의 주장이 지금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무방류 설비를 구축했고 또 재련소 인근 토양 정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토양 정화 명령이 한 5건 정도가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어느 것 하나 기한 내에 이행한 곳도 없고 심지어는 정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50년 동안 공장 내부 토양과 심지어는 지하수 그리고 주변 토양이 중금속으로 이제 오염이 돼 있고 대기 오염으로 주변 산림이 항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석호 재련소를 위시한 주변 지역은 오염될도록 오염돼서 이것을 더 이상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제는 복구조차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무방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 주관으로 재련소 주변 환경 오염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재련소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재련소가 과연 있어야 할 위치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300만 명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강의 제일 상류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폐수든 대기로든 이 중금속이나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장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인가. 그래서 어떻든 이 재련소는 이전을 하고 그리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환경을 복구해야만이 낙동강 유역이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가 있었고 기념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5월 정신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재차하셨는데 역시나 진상규명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기념사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5월 정신을 10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광주 민주화운동 비치고 있다. 바로 그때 1980년 광주 시민들의 저항 정신 또 정의로운 정신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그렇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예. 그만큼 40주년이 된 만큼 반드시 진상규명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기념식 주제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였잖아요. 그 주제에 맞게 무려 40년입니다. 더 늦지 않게 진실 규명이 빨리 돼야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강조하셨지만 뭐 발포 명령자라든지 헬기 사격 문제, 뭐 민간의 학살 부분 등등해서 억울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정치권에서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이런 부분도 그럼요. 사실상 정리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또 한번 대동단결하는 대동세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40주년 되는 올해 바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환영받는 분위기였죠. 예, 다시 한번 재차 또 진심어린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죠. 예. 지난해에는 또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망언했던 소속 의원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영 원내대표 이 광주 또 시민 아니라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진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함으로써 또 한번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제. 예. 네. 그 사과할 때도 참 진정성이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그 임을 위한 행진곡도 또 우리 흔히 네. 왜 팔뚝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먹 이렇게 네. 흔들면서 노래까지 제창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타났나 궁금합니다. 총선 이후에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4주 연속, 4주 이상 60%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 지난주 평일 주 내내 실시됐던 조사인데요. 전국 2,509명,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61.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3.1%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긍정이 뭐 30여 %포인트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여전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의 결과로도 보이고요. 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최근 지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효과까지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이번 주에도 역시 61.7%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내려간 것도 같은데요? 약간 주춤했는데요. 워낙 또 4년차, 임기 4년차에 접어든 역대 대통령 60% 지지율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치솟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또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분 약간은 뭐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클럽할 확진자가 늘어났던 부분도 지지율에는 약간의 부담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숨고르기 조정 국면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 요인이 더 늘어날지 또 본격적인 조정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악재가 또 윤미향 그 당선인 논란이 이게 하루하루 지금 더해지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좀 뭐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당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고 이낙연 당선인도 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당은 아니지만
박지원 의원까지도 뭐 정치 구단 이야기를 듣고 있죠. 손을 듣고 있는 박지원 의원까지도 좀 민주당 내에서 이제는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걸 보면 상당한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그 지난 30년간의 그 활동 이것 전체를 다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민주당 측 진보층이더라도 어떤 뭐 회계상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감싸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했던 이유도 그랬고 지금 유미양 당선인과 관련 부분도 논란이 뭐 쉼터 문제 계속되다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이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정책을 고소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일탈 같은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니까. 정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주셨던 대로 더불어민주당도 양정숙, 윤미향 최근에 들어서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44.9% 더불어민주당. 총선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당선인과 관련된 논란이 어떤 정도의 타격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27.2% 직전 조사보다는 1.1%가 올라갔는데요. 조영 원내대표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5.3%였고요. 정의당 5.1%, 국민의당이 3.6%, 민생당 1.8%,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10.1%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약 한 20%포인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45, 미래통합당이 약 27% 정도인데 이 방송 들으시면 또 지난주에 미래통합당 17%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였고 그러니까 조사 기관과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건 리얼미터고요. 면접원이 직접 조사하는 이 한국갤럽 조사가 이 자동답 조사인 리얼미터보다 약 한 10%포인트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 당 지지율에 따라서 좀 변신을 도모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지지율인데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봐야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양정숙 당선인 제명 논란이 과연 앞으로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미래통합당은 조영 원내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하면서 약간의 지지율 상승도 나타났는데 김종인 비대위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매듭을 또 짓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장 빠르게 급하게 추진되기보다는 당선인들의 의견을 더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태이고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 워크숍이 비대위 추진 여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한데요. 이 원내대표로 출마가 예상됐었던 근데 결국에는 하진 않았었죠. 이명수 의원 비대위 여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의당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심상정 대표가 당 변화 혁신을 위해서 당대표 조기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게 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한 또 당내 갈등으로 또 비화되지는 않을지 또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앞으로. 통합된 의견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명수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한편은 이제 주호영 의원도 긍정적이긴 한데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도 하지만 어떤 입장일지 또 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난상토론 끝장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통합당 내에서는 중진급 이상 정도는 좀 반대하는 기류가 높은 것 같고 초선들은 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일 수가 있겠는데 중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당내 영향력, 또 본인들이 당을 좀 더 주도하고 싶은 인식이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
이 초선 당선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당이 위기다. 이럴 때에 오히려 중도층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고 당내 쇄신을 좀 더 깊숙이 할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가 맞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의 5.18 정신과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언. 예, 이 발언과 관련된 조사도 있었죠? 네. 어제 기념사 이전에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5.18 정신과 6월 항쟁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또 발언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고 또 오너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응답률 5.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공감 의견이었습니다. 비공감 의견은 35.5%로 공감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현안 하나만 더 짧게 볼까요? 내일부터 이제 고3들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되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온라인 수업 중이죠?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온라인 수업 지금 뭐 3, 4, 5월 석 달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거 대학 등록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높다고요. 네. 화환구 앵커가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어떤 입장일까요? 제가 만약에 학부모다 그러면 적어도 한 반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이고 응답률 7.2%, 나머지 기호는 앞서 조사와 동일한데요.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았는데 4명 중 3명은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학생들과 또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 정서가 다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대학의 문제냐, 대학 탓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전례 없는 코로나19 이 감염 재난이 있을 줄,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또 대학도 몰랐던 부분이고요. 그런 만큼 또 대학도 뭐 필요한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면 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바람 불고 서늘하니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오고 가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상하층 온도차가 40도 이상으로 커지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가 지나갔는데요. 강한 호우 구름대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주된 비구름대 빠져나가면서 지금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은 정도입니다. 조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내일은 또 24절기 중 8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소만을 맞이하면서 다시 기온이 점차 오릅니다. 점차 제자리를 찾으면서 주 중반 들어서는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이어지는 다음 주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상주, 안동, 문경, 아침이 9도, 한낮에 18도 나와 있고요. 영주봉화 10도에서 27도 분포, 10도에서 17도 분포, 청송, 영양이 8도에서 17도, 의성, 예천이 0도에서 8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15도, 습도는 79%입니다. 날씨였습니다.